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바로 법원 사용법에 관한 건데요. 최근 중국 법원이 AI를 도입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기업에 입법 판결을 내렸거든요.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AI가 우리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우리가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 신호탄이에요. 저장성 항저우 중급인민법원은 올해 4월 28일 한 기술 기업이 AI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기존 품질관리 직원을 낮은 직급으로 강등하고 급여를 40%나 삭감한 게 부당하다고 판단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판결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 같은 일반 직장인이나 사회 취약계층이 어떻게 대비하고 복지 혜택을 활용할 수 있는지 실질적인 전략 3가지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꼭 끝까지 보셔야 해요. 자, 구체적인 사례부터 살펴볼게요. 중국 저장성의 한 기술 기업에서 일하던 저우 씨는 대형 언어 모델 LLM의 출력 결과가 얼마나 정확한지 검증하는 품질 관리 업무를 맡고 있었어요. 쉽게 말해 챗GPT나 클로드가 뱉는 답변이 틀리진 않는지 하나하나 점검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회사는 새로운 AI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이 업무를 자동화하겠다고 했고, 저우 씨에게 기존 직무는 없어졌으니 낮은 직급으로 옮기고 월급도 40% 삭감하겠다고 통보했어요. 하지만 법원은 이 조치를 부당해고로 판단했어요. 핵심은 AI 도입만으로는 고용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술 발전은 인정하지만 그 과정에서 노동자의 생계를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 판결은 단순한 중국 소식이 아니라 전 세계, 특히 한국에서도 AI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지금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경고 메시지예요. 실제로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AI를 도입하면서 인력을 줄이고 있을까요? 알리바바는 지난해 직원의 34%를 감축했고, 메타는 AI 투자를 통해 인건비를 줄여야 한다며 추가 해고를 예고했어요. AWS는 고숙련 업무까지 자동화할 수 있는 내부용 AI 에이전트를 개발 중이라고 하죠. 이건 더 이상 먼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서울 강남의 스타트업이나 대전 대덕연구단지, 판교 테크노밸리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중국 법원의 이번 판결은 기술 혁신보다 고용 안정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특히 제조업이나 고객센터, 데이터 입력 같은 반복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AI가 내 자리도 대체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실 텐데요. 이럴 때 법원 사용법을 알고 있으면 당당히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어요. 좀 더 명확하게 비교해 볼게요. AI 도입 전 저우 씨는 전문성 있는 정규직 직원이었어요. LLM의 오류를 잡아내는 중요한 일을 하면서 안정적인 월급을 받고 있었죠. 그런데 AI가 들어오자 회사는 이제 사람이 필요 없다며 기존 직무를 없앴어요. 그리고는 낮은 직급으로 강등하고 급여는 무려 40% 줄이겠다고 했어요. 이건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무시한 일방적 강요예요. 그런데 법원은 여기서 멈췄어요. 회사가 AI를 도입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직원을 해고하거나 강등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거죠. 이건 단순한 재판이 아니라 AI 시대의 새로운 기준을 세운 역사적 판결이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청년들, 신혼부부, 기초생활수급자처럼 경제적으로 취약한 분들이라면 이런 판례를 알고 있어야 해요. 자, 그렇다면 만약 당신이 저우 씨 같은 상황에 놓이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해고나 강등 통보를 받으면 바로 증거를 확보하세요. 이메일, 사내 메신저, 회의록 등 모든 자료를 저장해두세요. 둘째, 지역 노동위원회나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요청하세요. 예를 들어 서울 강남, 수원, 대구, 광주 지역에서도 무료 법률 상담이 가능해요. 셋째, 회사에 AI 도입으로 내 일을 없애는지, 재교육이나 전직 지원 계획은 없는지 서면으로 질의하세요. 중국 법원도 이 점을 중요하게 봤거든요. 마지막으로 부당 해고라고 판단되면 소송도 가능해요. 중국처럼 한국에서도 비슷한 판례가 늘고 있다면
법원 사용법을 알고 있는 게 정말 큰 힘이 되죠. 단순히 운 나쁘게 잘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AI에 대비해서 국가에서 주는 복지 혜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 바이브 코딩 같은 AI 활용 교육 프로그램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어요. 과천, 송도, 광교 등 정부 첨단단지에서 주로 열리는데 채트 GPT, 클로드, 제미나이 같은 도구를 실제 업무에 어떻게 쓸지 배울 수 있어요. 둘째, 청년이나 신혼부부라면 디딤돌 대출이나 출산지원금 같은 주거 가족 정책을 활용하세요. 특히 제주, 세종, 천안, 청주 지역은 특별 지원이 많아요. 셋째, 기초생활수급자나 기초연금수급자는 AI 복지 상담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최근 서울, 인천, 부산 등지에서 AI 챗봇을 통해 맞춤형 지원금을 안내해주는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거든요. 이건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니라 당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자동으로 추천해주는 AI 에이전트 방식이에요. 실제로 AI를 활용한 복지 서비스는 어느 정도일까요? 서울시는 이미 AI 복지 상담 전화를 운영하고 있고, 경기 고양, 성남, 용인에서는 AI 복지 서비스를 통해 주민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자동 매칭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 신혼부부라면 신혼부부 혜택 패키지로 주거비, 출산지원금, 부모급여, 천만남이용권까지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죠. 인천, 대전, 제주도는 올해 안에 전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에요. 이 서비스는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니라 입력한 가족 상태, 소득, 거주지 기반으로 당신만을 위한 맞춤 혜택을 알려줘요. AI가 당신의 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법원 사용법과 복지 혜택을 함께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이번 판결에서 가장 인상 깊은 문장이 있어요. 바로 기술은 발전해야 하지만 인간의 존엄성과 고용 안정은 그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건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니라 AI 시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철학이거든요. 메타, AWS, 알리바바처럼 기업들이 AI로 효율을 높이는 건 이해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한국에서도 AI가 빠르게 퍼지고 있는 지금 정부와 기업, 개인 모두가 이 메시지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법원 사용법을 알고 복지 혜택을 활용하고 AI를 적절히 다루는 능력, 이 세 가지가 당신을 지켜줄 유일한 방법이에요. 앞으로 AI는 더 강력해질 거예요. 단순한 문서 작성은 물론이고 회계, 법률, 설계까지 대체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번 중국 법원의 판결은 사람의 가치를 다시금 일깨워줬어요. 기업은 AI를 도입할 때 단순히 인건비를 줄이려는 게 아니라 직원을 재교육하거나 전직을 지원하는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는 거예요. 정부는 국가장학금이나 디딤돌 대출 같은 기존 복지에 AI 활용 교육을 더해 누구나 새 기술을 배울 수 있게 해야 해요. 개인은 법원 사용법을 알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며 동시에 AI 복지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야 해요. 예를 들어 강남 테헤랄로의 프리랜서도 대구 공장 노동자도 제주도 농업인도 AI 시대에 맞는 맞춤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준비만 잘하면 AI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정리하자면 중국 법원은 AI 도입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거나 강등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분명히 했어요. 특히 40% 급여 삭감, 34% 직원 감축 같은 구체적 사례를 통해 기업의 일방적 결정이 얼마나 부당한지 보여줬죠. 중요한 건 이 판결이 한국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법원 사용법을 알고 AI 복지 서비스를 활용하며 바이브 코딩 같은 교육으로 대비해야 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AI 에이전트가 대신 신청해주는 복지 혜택 5가지를 깊이 있게 다뤄볼게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